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산재수사팀의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재수사팀을 대폭 늘리고 무려 형사 100명을 투입한답니다. 아니 무슨 조폭 잡습니까? 아니 마약범 잡아 지금? 산재수사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산재가 뭐예요? 산재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산재야? 그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고의로 죽이면 그게 살인이지, 이게 산재야? 아니 산재수사팀에 무슨 뭐 조직을 확대하고 뭐 형사를 100명을 투입하고,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럼 살인자 취급하겠다는 거 아니야, 사장을.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조폭이나 잡으라고. 조폭은 못 잡고 그 다음에 또 보이스피싱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맨날 뭐 저 대가리는 중국에 있어갖고 못 잡네, 뭐 못 잡네, 왜 못 잡네 핑계나 대고, 왜 대가리가 중국에 있다고 못 잡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것들이 도대체가 이 사기꾼, 거대 사기꾼을 못 잡는 것들이 이 산재 조직에 따르면 그러면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끝났습니다. 제가도 여러분께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신업 TV 독자들은 또 여러분들 잘 되셔야 되니까 뭐 다른 분들도 다 잘 돼야 되지만 특히 강신업 TV 독자들, 강신업 TV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잘 되셔야 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고도 성장, 산업 발전, 그리고 이제 제조업 성장은 끝났다. 원래가 지금 엔진이 싣고 있었거든요. 원래가 싣고 있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거야. 아니 싣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그냥 한 번에 다 싣고 마는 거 아니야. 연착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식으면 그래도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또 준비할 사람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또 이제 그 충격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 산업 현장에서 산업의 어떤 그 심장이 멈추면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보통 이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건설 현장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건설은 그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건설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또 사고를 막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가 나면은 사고를 물론 예방하도록 해야 되고, 그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내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도 매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민사적으로도 책임지게 만들고, 다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으로 처리하게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리 죽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에서 산재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민사적으로 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야 되고, 또 하나가 결국은 건설 현장에서 이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쓸 때 적어도 문외한, 예를 들어서 전혀 그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되니까 적어도 몇 시간이라도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간 훈련시켜서 투입하려면 그 훈련시키는 시간도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적어도 이 훈련시키는 그 몇 시간, 예를 들어서 며칠, 요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내기지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가 모든 게 그냥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숙련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숙련은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고. 건설 현장 말고도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을 돌린다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공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기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위험한지 알아야 되고, 어디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그 의무를 부과해야 되냐면, 그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 내지는 위험한 어떤 현장에 이렇게 파견 사원이 왔을 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안전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하는 그런 며칠 내지 몇 달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몇 달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것들은 며칠이 필요한 거고, 이것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지. 그걸 갖다가 뭐 사고가 나면은 때려잡겠다, 뭐 형사 가서 뭐 수사를, 아니 무슨 마약 잡는 거야, 무슨 조폭을 잡는 거야, 왜 형사 100명이 거기 투입되는데
가서 일단 두드려 패고 보겠다는 거야? 아니 도망갔어 어디로? 아니 걔들이 칼 들었어 지금? 지금 뭔 짓을 하려고 자빠졌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 이재명이가 이게 의도적인 거구나. 이거 정청래도 마찬가지겠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거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구나. 원래 그런 의심을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이가 되면 나라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결국 재벌을 해체시킬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 배급 사회로 만들어 버릴 거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또 이재명을 뽑아놓고 나서 이재명이라고 해서 설마 뭐 이재명도 또 뭐 무슨 김정은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막 퍼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재명도 뭐 이재명이 잘할 것 같은데 뭐 잘한대. 근데 돈은 한쪽으로 퍼지면서 한쪽으로는 기업을 죽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야? 한쪽으로 기업을 죽이고 한쪽으로 돈을 퍼준다는 거는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기업 있습니까? 북한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현대제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북한에서 무슨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북한이 어떻게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도 못 만들잖아. 그럼 걔들이 만드는 건 뭐야? 군수공장이나 좀 있으려나? 없어. 아무것도. 반도체를 만듭니까? 자동차를 만듭니까? 무슨 뭐 선풍기를 만듭니까? 뭐 에어컨을 만듭니까? 뭐 선풍기 정도야 만들 수 있겠지. 응? 뭐 삼성전자처럼 TV 뭐 이런 걸 만듭니까?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야. 그냥 가내수공업으로 조금 뭐 이렇게 흉내내는 건 있겠지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을 안 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왜 기업을 키우면 왜 안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는 기업을 키우면 안 돼. 재벌은 적이야. 왜냐면 재벌을 키우면은 이 공산주의 사회가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은 나는 여기 지금 산재 현장에다 형사 100명을 투입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와 까무러칠 정도의 지금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구나. 이게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나 이게. 한쪽으로는 돈 퍼주고 한쪽으로는 기업 죽이고 그러면 북한 사회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북한이 배급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업은 없잖아. 결국 이제 건설회사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다라는데 지금 위험한 어떤 그 공장이 많아요. 아니 기계가 돌아가면 다 위험한 거지. 하다못해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 방앗간 있잖아. 그 방앗간 뭐 벼 찍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고추 빻고 무슨 뭐 이런 방앗간 있잖아. 방앗간에서도요. 그 방앗간이 뭐 이렇게 기계가 대단하긴 해야 그 뭐 별것도 아니야. 그 뭐 좀 하나 돌아가고 피대 돌아가고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죽어. 응?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 내가 뭐 가까운 사람이 또 그런 일을 그 전에 어렸을 때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옷이 피대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계를 다루다 보면 이 옷도 그러니까 항상 소매가 이렇게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 다른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럴따라 그런 거야. 이게 안 되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죽어. 안 죽으려면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 숨 마시고 있어야 돼. 자동차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놈 다 사용시켜야 되겠네? 그거와 똑같아. 아니 자동차 그러면은 차고 몰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사고 났어. 그러면 그걸 과실로 취급해가지고서 그래도 그걸 사용시켜야지. 아니 지금 이재명식으로 따지면 산재 사고가 나면은 다 처벌하겠다 그런 식이라면 자동차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 부딪혀갖고 죽게 만들면 그건 사용시켜야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나는 것보다 더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이 기계를 다루는 현장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한 예방이라든가 어떤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도록 하고 그건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를 딱딱 매기고 그건 좋다 이 말이야. 하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형사를 100명을 투입하고 뭐 강화해가지고서 처벌을 강화해가지고서 전부 조폭 다루듯이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기업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면 기업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장을 갖다가 또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게 사장을 타겟으로 하는 거야. 그럼 사장은 말이죠 그 일일이 가가지고서 말이야 그 직원 종업원들한테 야 이거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종업원을 다루는 사람들은 또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밑에 사람들은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이 기업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현장에서 사람 죽는 걸 누가 원하고 사람 다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라는 건요 그걸 원치 않아요. 결국 돈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이. 그게 자본주의야. 근데 돈으로 돌아가는 시장을 갖다가 무슨 지금 뭐 망치를 가져와서 뜯어 패겠다는 거 아니야. 형사 100명을 갖다 산재 사고에 여기에 뭐 투입한다는 거는 결국 모두가 니들 저기 조폭이라는 거 아니야. 니들 지금 마약범과 똑같다는 거 아니야. 잠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 강실업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은 말이죠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고 주식시장 5천 간다는 거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럴 겁니다. 내가 5천 간다고 그랬더니 진짜 가는 줄 알더라. 강실업 TV입니다.